고제 중에 세한도. 시적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 즉 나입니다. 즉 시적 화자는 나이고요. 나가 현재 처한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이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희망의 감정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X의 상황이고요.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시 말미에 좋은 상황 역시 상황이 변한 건 아니다. 상황이 변한 건 아닌데 시적 화자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 그러면은 시적 화자의 구체적 상황은 무엇이냐? 네, 계절적 배경은요 겨울입니다. 겨울 중에서도요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매우 추운 겨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슬프게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이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농촌의 추운 겨울날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꿈꾼다라는 거죠. 이 시의 제목은 세한도인데요. 세한도는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유배 갔을 때 쓴 거예요. 이 세한도를 차용해서 농촌의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 즉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농촌에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희망을 얘기하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청솔입니다. 청솔은요. 푸를 청자를 써서 푸른 솔, 즉 푸른 소나무예요. 푸른 소나무가 어떤 빛이에요? 그렇죠. 푸른 빛이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침 태양. 아침 태양은 빨갛죠. 아침 태양의 그 꼭두서니의 빛. 그렇죠. 이 꼭두서니의 빛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즉 푸른 빛과 꼭두서니의 빛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제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농촌에 있는 힘겨운 농촌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체념하고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메시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는 그림 도자예요. 얘의 기본 구성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얘를 살짝 변용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는 총 6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상황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쇠락한 마을이겠죠. 그런데 이 쇠락한 마을에 뭐가 있냐고요? 푸른 솔, 청솔이 있습니다. 즉 마을에 흥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성하고 쇠퇴하고, 즉 마을의 흥망성쇠, 흥하고 절정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추락하고, 이 흥망성쇠를 청솔이 뭐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의 현실은 말씀드렸지만 쇠락해였고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청솔의 정신, 사람에게 강인함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존재, 바로 청솔. 오래되어 터져 늙은 소나무 산에 가서 보셨습니까? 오래되어서요 터지고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솔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굳건하게 서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되어 터지고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다라는 거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다라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청솔, 자연물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정신, 즉 희망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지적 태도로 비록 부정적 상황이지만 의지적 태도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고재종의 세한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회관 옆. 네, 날로
나날이 기우듬에 쇠락해 가는 마을회관. 자, 마을회관인데 나날이 어떻게 쪼그라지는 마을회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을회관이 쪼그라질까요? 그렇죠. 바로 가난입니다. 자, 여기는 1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마을회관 옆에 있는 여기 나오네요. 청솔 한 그루 서 있다. 어떻게? 꼿꼿이 서 있대요. 그러면은 그림 세안도 속에 소나무의 모습이 붓으로 그리셨는데 검정 먹으로 색채 이미지 그 시적 대상이 바로 청솔 한 그루인데요. 얘가 정말 꼿꼿이 서 있어요. 서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청솔이 그림 세안도 속의 소나무의 모습인데 얘가 쇠락해가는 마을회관 옆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앞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그 다음에 청솔은 어때요? 네, 되게 대조적이네요. 한때는 앰프 방송으로 앰프가 뭐냐면요. 시골에 가시면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 잔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세요. 뭐 눈치웁시다. 뭐 누구 노인이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한때는 그러니까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생지까지 깨우던 회관. 자, 여기 회관은 어떤 회관이에요? 와, 굉장히 한 시절 좋았던 시절이에요. 해피한 시절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깨우던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화려했던 과거의 농촌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둥지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그 둥치에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네. 화려했던 과거의 농촌 모습과 달리 그 둥치, 여기서 둥치는 뭐냐면요. 그 큰 나무에 그 큰 나무에 이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 밑둥이 있잖아요. 그걸 둥치라고 해요. 청솔이 오래 묵은 나무이기 때문에 둥치가 터지고 갈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이 있고요.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자, 나무인데 눈이 있고 눈을 못 감는데요. 그럼 인격화해서 자연물을 인격화해서 의인법 표현상의 특징 드러나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고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얘가 그 푸른 눈을 잃지 않고 아직 생생하게 아주 의연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연에서는 오랜 세월 퇴락한 농촌의 모습, 굉장히 농촌이 부정적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 이 청솔은 푸른 눈, 아직 의지가 의연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연이었고요. 그 다음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들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쇠락하는 회관이에요. 그 회관이 들창이 뭐냐면은요. 창문이라고 윈도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들창을 창문을 거덜을 어떻게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상하게 하는 거덜내는 대바람. 이 대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회관이 들창이 어떻게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관의 들창을 거덜내는 대바람. 이 대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이른 시간이거든요. 이 이른 시간마다 그 회관의 창문이 거덜난다라는 얘기예요.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현재형 어미를 썼어요. 지금 운다라는 표현은 감각적 심상 중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울기 때문에 얘도 의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송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라고 했는데 바람 소리에 흔들려 결과적으로 이른 시간에 얘가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쉬 하고.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플을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님과 함께. 자, 볼게요.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플을 켜.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님. 여기 이장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분들 있잖아요. 그 40년대, 50년대 분들은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이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근데 이게 유행가인데요. 얘를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술 드시면 약주를 드시면은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이 노래가 유행가를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이장님이 왜 그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실까요? 그렇죠. 술만 취하면 힘겨운 농촌 현실로 인해서 절망적이기 때문에 앰플을 켜고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 방송에다가 그렇죠. 유행가를 부르시는 거죠. 네.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이라 그랬는데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겼어. 끊긴 궁벽. 궁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궁벽은 뭐 골목 중에서도 완전한 그 윽슥한데 막 후미진데 안쪽에 막 들어가면은 그런 곳 있잖아요. 그게 궁벽이거든요. 그러나 저기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자, 난장이 뭐냐면은요. 난장판이에요.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을 보아라 라고 나왔는데 여기 몇몇을 보아라 라고 했어요. 농사일에 지친 마을 사람들, 즉 여기까지는 아까 이장님이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를 술만 드시면은 앰프 켜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기는 이 동네에 그러나 저기 난장판 비닐하우스 무너진 농촌 현실을 비유하고 있는 게 바로 난장난 비닐하우스인데 얘를 일으키다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뭐냐면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래도 그 청솔을 바라보면서 의지를 가진 농민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겨울철에 이 청솔은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자 견디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연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내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청솔이 어떻게 견디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삭바람은 뭐냐면은요. 겨울철에 거의 온몸 뼈를 뚫는 듯한 굉장히 칼바람을 삭바람이라고 합니다.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걸러내요. 서러움조차 잘 걸러낸다라는 것은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푸른 숨결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색채 이미지고 푸른 숨결은 희망의 이미지거든요. 청솔 보아라. 지금 명령어를 통해서 계속 보아라 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통을 지금 청솔은 푸른 숨결을 내뿜으면서 지금 슬픔을 이겨내면서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걔를 보라는 거죠.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다. 즉 나는 시적화자는 무턱대고 희망을 누라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근거가 있다. 저 청소를 보아라. 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는 게 아니다. 까마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까마귀와 까치가 가혹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저 동력에선 꼭두선이 빛이 떠오른다. 꼭두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동력, 해가 뜨는 동력에서는 꼭두선이 빛이 빨갛게 떠오르는 붉은 햇살로 빨간색이에요. 그럼 빨간색 이미지, 즉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솔과 푸른빛과 꼭두선이 빛 빨간색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정리해보자면 시적화자는 1년에서 꼿꼿이 서 있는 청솔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요. 2연에서는 청솔. 2연에서는 옛날에는 엄청 화려했어요. 어디가? 농촌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변해버렸어요. 농촌이요. 3년에는 지금 마을 사람들과 청솔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지내요. 뭘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을 함께 지낸다라는 거죠. 4연에서는 현실을 그래도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5연에서는요. 이 시련을 극복하고 푸르게 서 있는 청솔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6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즉 꽃두선이 빛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래되고 터지고 갈라졌지만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으쌰으쌰 희망을 이야기했던 바로 청솔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농촌이 망해가는 상황인 거죠. 아니, 망했죠. 굉장히 힘겨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농촌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 피폐해진 농촌이지만 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농촌의 상황, 그와 관련된 시어가 뭐 있어요? 비닐하우스, 마을회관. 어땠죠? 심지어 까맣같이 마저 얼어 죽는 아침이었어요. 다시 적어볼게요. 마을회관 쇠락했죠. 비닐하우스 마찬가지였고요. 까맣같이, 까마귀하고 까치의 줄임말이 까마까치인데 얘도 어땠어요? 얼어 죽는 아침. 이런 것들이 다 농촌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소재들과 또 현실 극복이나 희망을 말하는 소재 뭐가 있었어요? 청솔, 그 다음에 꼭두선이 빛, 이것을 제시하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즉 청솔의 푸른 색채와 아침에의 꼭두선이 빛, 즉 빨간색 빛, 색채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결국 시적화자가 말하는 게 희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저랑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청솔이고요.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은 쇠락해가는 상황이고요. 농촌이고요. 청솔은 그래도 의인화해서 꼿꼿하게 서 있어요. 색채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 지금 농촌하고요. vs 그 다음에 청솔이 대비돼요.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생지까지 깨우던, 제리까지 깨우던 회관. 과거엔 어땠어요? 와, 꽃향기만 남기고 맞나? 따라 딴따다단. 옛날엔 어때요? 꽃피는 시절이 농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둥치에 터지고, 그 둥치라는 것은 바로 청솔의 둥치입니다. 큰 나무의 밑둥, 청솔이 커. 청솔의 거대한 밑둥이 터지고, 아이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러면 이게 농촌이 지금 부정적인 유유한 상황인데, 청솔은 얘를 외면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푸른 눈을 감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회관 들창을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이른 시간대마다 농촌에게 닥친 시련, 이 대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울어. 여기도 역시나 청솔이 울었으니까 의인법이고 청각적 심상이고요.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방송을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자, 이장은 어떤 상태냐면요.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농촌이 되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분은 술만 드시면은 앰프 켜고 방송에다가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신다는 거죠.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지금 생산도 새마을이라는 건 새마을 운동인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끝나서 마을이 지금 쇠락한 거거든요. 그러나 시상에 전환 나오고요.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난장난 비닐하우스는요. 바로 부정적인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으키다.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난장판한 비닐하우스 상황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상징은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마을 사람들이에요. 퇴락한 농촌의 현실을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꽃향기만 남기고 갔더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삭바람은 역시나 굉장히 추운 바람으로 농촌에게 아까 닥친 시련, 대바람 때랑 삭바람하고 비슷하죠. 물론 대바람은 아주 이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삭바람은 아주 매서운 바람인데 겨울에 부는 북풍이라고요. 근데 걔를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슬픔을 견뎌내려고 하는 행동,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숨결을 뿜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명령형으로 나무의 생명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련으로 인한 서러움을 지금 청솔은 어루만져 주고 있고요.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야. 뭔 소리입니까? 화자가 꿈꾸는 희망은 가짜가 아니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야. 까맣같이 얼어 죽는 굉장히 정말 마이너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저 동쪽에서는 희망의 상징, 빨간, 아침의 빛깔, 미래의 밝은 희망 이런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분명한 건 부정적인 상황, 즉 퇴락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화났어. 이 노여움에서 어떤 정서, 희망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한의 의미가 뭐냐면요. 정말 추운 추위예요. 설 전후에 겨울이 되게 춥잖아요. 그때 농촌의 혹독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